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저번 주 2주 동안 제가 우리 요양고사님들 기록하실 거, 간호사님들 기록하실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2주 동안 잘 정리를 해 주셨겠죠? 기관들마다 기록지를 잘 해 주셨다면 좀 더 나은 평가 준비가 되실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난리가 나신 기관들 같은 경우는 고민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평가라는 게 결국은 3년 동안 우리 기관이 얼마나 잘 평상시 업무를 진행했는지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결론은 제가 눈에 말씀드렸습니다. 손으로 쓰시는 서식이 됐든 책으로 된 서식이 됐든 전산이 됐든 우리 기관에 우리 직원들이 우리 실무자들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우리 기관에 맞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평가번호 3번 또는 공생 29번에 있는 통합적 사정입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평가 번호대로를 약간 제가 순서를 또 틀어가지고 또 그 다음 준비할 때 가장 오래 걸리는 항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본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극상의 난이도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 통합적 사정입니다. 우리 기본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적 사정하고 급여계획서, 급여전 결과반영, 집중배설 이 부분이 한 세트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한 세트의 난이도는 극상입니다. 그죠? 예, 그만큼 어려운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제부터, 기본편에서는 이제 매뉴얼적인 설명을 제가 드렸고, 이제 응용편에서는 이제 어떻게 작성하시는 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저희 평가바이브를, 다른 업체에서 평가바이블로 팔고 있다고 저희 거래처 원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감합니다.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공개된 영상에 저희 걸 오픈을 굉장히 꺼려했던 건데, 아니 벌써 그러나 이미 평가바이블은 저작권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특허청에 상표 등록까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평가바이블은 저희 그 평가과장 채널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책자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혹시 저희 LTC1이 아닌 데서 평가바이블을 얘기하면 저희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간혹 저희가 아닌데 책은 그쪽에서 팔고 영상은 저희 걸 보라고 하는데도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당부 드릴게요. 평가바이블은 저희 LTC1 또는 평가학과장 채널에서만 판매되고 있다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가바이블 구매하신 분들은 이제 평가지표 30번 우리 간호 파트에 있죠. 평가 이제 파트 3이죠. 파트 1, 그렇죠. 파트 3에 간호 기록 파트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평가지표 30번 통합적 사정을 같이 열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서식을 받으신 기관들 같은 경우 또는 기관 자체에 욕구사정 서식이나 낙상유창 인지 서식이 있으시면 그거는 같이 열어주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단에서 나온 기본적인 형태의 서식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서식을 보고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세부 매뉴얼 저번에 말씀드린 세부적인 매뉴얼 좀 보겠는데 자세한 설명은 기본편에서 보세요. 아셨죠? 자, 점수는 3점이 배정되어 있고요. 이 통합적 사정 안에는 우리가 욕구사정과 그죠? 그 다음에 낙상위험도, 그 다음에 욕창위험도, 인지기능검사 이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러나 이 네 가지 형태를 우리가 매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년 어르신이 입소하고 나서 예전 같은 경우 14년에 진행을 하셨고 이제 올해 2월부터는 이제 입소하기 전 우리 서비스 개시 전에 이 통합적 사정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 이 어르신이 2019년 1월 30일 날 욕구사정을 진행을 했다면 2020년도에는 1월 25일, 2021년도에는 1월 20일 이렇게 1년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이 통합적 사정을 매년 진행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주의하셔야 되세요. 제가 기본편에서 이 통합적 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생각해 보세요. 1초, 2초, 3초. 날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날짜. 그죠? 이 어르신의 입소일과 작성일이 이 통합적 사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시면 되세요. 어르신 상태나 내용이 조금 부족하면 부분 점수로 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냐면 날짜가 틀려버리시면 그냥 부분 점수도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날짜 제일 중요한 거세요. 아셨죠? 자, 그럼 자, 매뉴얼은 말씀을 드렸고 우리 평가조사표입니다. 평가조사표 보시는 것처럼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자, 이제 통합적 사정에 대해서 이제 매뉴얼 기준에서도 뭐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넘어갈 거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 실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우리 직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 기관에 등록된 근로자입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 등록되지 않았는데 원장님의 사모님이 나와가지고 직원은 아니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모님이 이런 거를 같이 해주신다. 근데 그분은 우리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 통합적 사정 가장 중요한 거는 단순 체크리스트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순하게 이분은 뭐 완전 도움, 부분 도움, 아니야 이분은 혼자 하실 수 있어 이렇게만 체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작성자 의견, 판단 근거, 종합 의견 이게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낙상이나 욕창, 인지기능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낙상은 흠 측정 도구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욕창은 브랜드 스케일. 그 다음에 인증기능 검사는 우리가 뭐 여기 보이신 건 시스트, KMMSE, MMSK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이번에 제가 저번주에 아마 올려드렸죠? 답인도 Q&A 질문에서 이제 인증기능 검사를 시스트만 해야 되나요? 아니면 MMSE는 끝인가요?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이 모든 평가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MMSE 같은 경우는 치매를 이제 판정할 수 있는 거고 시스트는 이분이 인지 기능이 좋다 안 좋다에 대해 선별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시스트 같은 경우는 선별을 하고 추후에 별도로 이제 치매 지원 센터라든가 이런데 이분의 치매 의뢰를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차이가 있겠죠. 물론 저희가 그동안 몇 년째 거의 10년째 가까이 썼던 건 MMS입니다. 근데 MMS를 계속 쓰시면 좋은데 저작권 문제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시스트 제 영상에 어느 분이 댓글을 올리셔가지고 제가 약간 발끈할 뻔했어요. 왜냐면 그분 댓글이 뭐 제가 시스를 잘 모르는 형태로 영상을 올렸다고 하시는데 반대로 그분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셨더라고요. 제가 시스트만 죽어라고 쓰라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용어가 좀 그랬나요? 시스트를 무조건 쓰라고 말씀을 영상에 드린 적은 없어요. 공단에서 시스트로 이제 전환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럼 전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시스트를 써보시라는 적응 기간으로 가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제 하나씩. 그 대신에 항상 결론으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어요. KMS도 평가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건 그대로 유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거를 내가 비용을 지불해서 하시겠는 기관들도 MMA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돈이 걸려있잖아요. 돈이 걸려있어서 제가 좀 전환을 이제 해서 가란 말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시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 노인장기관에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의료 쪽에 있는 어르신에 대한 인지 부분을 선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우리 평가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 영상을 올릴 때 평가에 맞게끔 저는 영상을 올렸던 겁니다. 아니 전체적인 뭐 인지선별 검사를 설명드렸던 게 아니라 이 시스트 인지선별 검사가 우리 평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 평가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던 겁니다. 차이가 있으세요? 아셨죠? 자, 이런 뭐 전체적인 걸 원하시면 그 시스트 중앙치매지원센터 있죠?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세요. 저는 그 안에서 우리 노인장기관 기관의 평가에 관계된 것만 뽑아냈던 겁니다. 자, 아셨죠? 자, 거기 댓글도 제가 그래 달았어요. 아셨죠? 자, 그럼 통합적 사정에 여지없이 꿀팁 이런 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서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으로 빈 서식이죠. 우리 욕구사정 기록지입니다. 욕구사정 기록지는 저번에 어느 원장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왜 욕구사정을 최신 서식을 안 넣어놨냐고 하시더라고요. 자, 2020년 12월이었나요? 아마 공단에서 운영 서식을 내린 게 있습니다. 아마 바이블 받으신 기관들에도 그 운영 서식이 아마 들어가 있을 텐데 욕구사정을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이제 앞으로 쓰셔도 좋습니다라고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평가를 준비할 때 말씀을 드려요. 평가는 쉽게 가는 게 좋지 어렵게 간다고 해 평가에 점수를 더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공단에서 욕구사정 형태를 내렸던 게 현재 평가에서 인정이 안 된다 그런다면 바꿔야겠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공단에서 하라고 했던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형태의 욕구사정도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단지 이번에 나온 건 뭐냐면 앞으로는 이렇게 좀 더 세부적인
세분화된 욕구 사정을 쓰라고 나온 겁니다. 그것도 내고 얘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제가 보니까 더 많은 걸 써야 돼요. 더 많은 걸 적어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이번 평가에서 배제시켰던 겁니다. 왜냐면 이번 평가에 개까지 밀어넣으면 보세요. 1월 달에 이미 기존 2021년도 욕구 사정들 해놓으셨던 기관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공개된 영상에 그 욕구 사정지를 끌어내가지고 이걸로 하시라고 하면 전화 빗발칩니다. 저희 쪽에. 이거 바꿔야 됩니까? 이걸 이제 해야 돼요. 전에 건 어떻게 안 되나요? 근데 전혀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면 이것도 인정되고 그 소식도 인정고 내는 거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기존 욕구 사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상관이 없으세요. 아셨죠? 자, 그럼 작성법을 이제 갈게요. 자, 욕구 사정입니다. 제가 일부러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 먼저 안 보여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욕구 사정을, 제가 정말,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려고. 근데, 이렇게 작성하면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하다가 너무 오래 지루할 것 같으면 그냥 전체인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번 주에 영상 3개밖에 안 올렸죠. 영상 3개밖에 안 올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저번 주에, 말은 못하겠지만, 한 개 기간의 욕구 사정을, 373개를 했어요. 373개를.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일주일 내내 매달려가지고, 그거 만들고 만데, 정말 눈 돌아갈 뻔했는데, 어쨌든, 만들어서 1차 초안을 보내드렸는데, 진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더 어떻게 찍지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3개밖에 못 올린 거 죄송해요. 이번 주에 좀 많이 올려드릴게요. 공부 많이 하시라고요. 아셨죠? 아직 평가 개시가 이제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아마 불안들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저도 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화면에 보고 계시는 욕구 사정 서식은, 자, 저희가 드렸다면 갖고 계실 거고요. 두 번째, 없다 그러시면 협회에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세 번째, 아니시면 저희 바이블을 구매하신 분들 제공해드렸고요. 네 번째 뭐냐면, 없으시면 공단의 노인장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거기 소식이, 기관 운영 서식 안에 이 욕구 사정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셔도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무슨 사설로만 지금 너무 시작도 못했네요? 그죠? 근데 너무 교육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오늘 머리 스타일은 좀 이상한 거예요. 좀 영상 다시 찍는다고 머리도 했는데, 어쨌든 깔끔한 모습으로 좀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욕구 사정 기록지입니다. 자, 일단, 자, 어르신, 여기 기본 정보가 항상 먼저 나옵니다. 물론 공단에서 나온 거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기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거의 동일하다고 하시면 되는데, 제가 거기에서 약간 평가에 맞게끔 좀 틀은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어르신 이름은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르신 새로, 만약에, 자, 올해 작성 기준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아니요, 2019년으로 할게요. 2019년에 어르신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홍길동 어르신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성자, 간호사님이 만약 기관에서 간호사님이 하신다라고 체크하면 간호사님 이름 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서명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네, 서명을 해 주시면 되세요. 그죠? 아이고, 이름이 뭔가요? 이름? 이런 거는 좀, 넘어갈까요? 자, 써주시고, 왜 이래요? 자, 그 다음에 입소일. 만약에 이분이 2019년, 그죠? 2019년, 01, 30일 날 입소를 하셨어요. 그죠? 여기 보이시는 몸무게, 이런 건 선택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우지는 않을게요. 그럼, 이런 거는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건 선택사항.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선택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안 합니다. 예전엔 했었어요. 근데, 이제 2018년 평가부터는 잘 안 보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작성자가 중요한 겁니다. 작성자가 잘 보세요. 2019년, 2020년도는 예전 평가 매뉴얼을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럼 예전 평가 매뉴얼은 무엇이었죠? 입소하고 나서 14일에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입소 후 14일 이내 작성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말씀을 드렸죠? 2019년부터 2021년 1월까지는 입소 후 14일 이내만 작성을 하시면 되세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2021년 2월부터는 그죠? 서비스 그죠? 개시 전 작성이 돼야 됩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제가 이게 칸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 부분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작성 일자가 이렇게 되시니까, 자, 이런 작성 일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제 이 정도 내용들은 제가 했고 지울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2019년이라면 당연히 14일 아니니까 2019년, 그죠? 2월, 10일 정도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죠? 2월 10일 날 작성을 했다고 하셔도 돼요. 근데 입수하고 나서 2월 10일이 너무 길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입수하고 나서 한 3, 4일 뒤에 작성하게끔 저는 합니다. 왜냐면 집중 배설이 있어서 그래요. 집중 배설이. 왜냐면
집중배설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3일 뒤, 5일 뒤, 10일 뒤, 14일만 안 넘으면 평가에서 문제는 없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한 5일 안에 이제 보통 작성을 하게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셨다면 인정번호.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비공개로 갑니다. 개인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공개를 넣으셔도 됩니다. 등급은 넣으시겠죠. 예를 들어 그냥 3등급 어르신으로 가겠습니다. 생년월일. 그죠? 생년월일은 주민번호 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르신이 뭐 35년 02 1년생이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죠? 여기다 성별에 어르신이 남성이다. 그럼 남성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남성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 어렵진 않으셨죠? 누님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될 건 어르신 이름, 입소일, 작성일, 그 다음에 작성자, 성별, 생년월일. 이것만 꼭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기본 정보 이렇게 넣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볼게요. 여기서 뭐 깨지는 서식이 좀 깨져도 자 보세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르신이 입소하고 나면 1년 입소하고 나서 14일 안에 진행하고 하셨잖아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서비스 개시 전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이분이 2021년 2월 15일날 입소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 작성 날짜 언제로 되시겠어요? 자 언제가 되시겠습니까? 작성 날짜가 2021년 2월 10일 또는 2일 요 정도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저는 이 작성 날짜를 언제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통상 우리가 어르신을 이제 평가관이 물어볼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 이분 작성을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어르신을 언제 만나서 이런 사정을 예전 같았다면 입수하고 나서 우리가 어르신을 기관에 있기 때문에 보고 그죠?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2021년 이후에 들어온 어르신이세요. 그러면 이 어르신을 입수하기 전에 언제 만나가지고 이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하셨냐고 할 겁니다.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 첫 번째 말하기 싫은데 말할까요? 구독자가 안 늘어요. 구독자 늘려주시면 말할까요? 그럼 또 이거는 협박인가요? 말씀을 드릴게요. 좀 깨알리면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르신 이제 계약할 때 진행한다. 이것도 괜찮으신 거고요. 두 번째 그게 아니면 직접 우리가 방문을 진행했다. 요 형태로 가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특히 여기가 또 이제 2011년도에 문제네. 코로나 때문에 방문도 못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기관으로 어르신을 외부인이 들어오는 거가 우리가 심각 단계로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나가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직접 어르신의 입소 문의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어르신을 만나뵈러 가가지고 보호자 있는 데서 우리 기관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또 어르신에 대한 간단한 측정 상태를 우리가 파악하고 돌아와서 그때 작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2021년과 2019년 거를,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2021년 거 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뭐냐면, 아까 했던 것처럼, 어르신이 또 욕구사정 같은 경우는, 통합적 사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냐면, 이 어르신이 2019년 1월 30일에 입소를 하셨다면, 2020년도에는 언제 하셔야 돼요? 1월 30일. 자, 어떠세요? 맞아요? 틀려요? 1번 맞다. 2번 틀리다. 자, 생각할 시간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1년은 365일이죠. 그죠? 1년은 365일이에요. 근데 1월 30일과 다음에 1월 30일이면 날짜로 따지면 366일째예요. 즉 뭐냐면 1년이 지나갔어요. 그럼 안 돼요. 반드시 제가 날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이거 요새 기관들에서 많이 잘 하시는데요. 간혹 들어가서 보면 이게 딱 1년이 1월 30일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관에서 매년 1월 이분은 20일 했으니까 그 날짜에 3년을 다 했는데 평가에서 감점 받습니다. 이거 아셨죠? 적어도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22일 이렇게 1년이 되기 이렇게 되면 우리가 357일 8일 정도 되잖아요. 그럼 1년이 안 됐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 붙였네요. 그죠? 작성 일자가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그럼 2021년도에는요. 2021년도에는 또 이거보다 날짜가 작아져야겠죠. 이렇게 되셔야 2019년에는 우리가 들어와서 어르신에게 그죠? 2월 3일 날 했고 그죠?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1월 22일 날 했고 2021년 1월 29일 하면 딱 한눈에 보실 때 어떠세요? 한눈에. 그죠? 한눈에 보시면 딱 평가원이 바라봤을 때 1년이 다 안 되셨네요. 1년 안에 작성이 다 됐네요를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자, 평가 기준에 보시면 평가 기준에 보시면 입소 14일 안에 해야 되고